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촬영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차량에서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음질도 크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주변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찍는 김에 좀 몇 가지를 촬영을 하고 갈 생각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통계 작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통계 작성 혹시 샵에서 하고 계신가요? 이건 저희 쪽 이런 뷰티 쪽, 미용 쪽이 아니더라도 모든 업종들은 통계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통계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계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나왔는데,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 전산화된 시스템들, 또 어떤 통계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쓸 때도 이제 지난해 것들, 어떤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지난 일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기 때문에 통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원장님들 샵에서 할 수 있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두셨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실천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영상을 들으실 때는 참 좋다고 들으시는데 막상 샵에서 하실 때는 또 좀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좀 내용을 보고 좋아서 따라하고 싶지만 또 마음을 먹었다가 막상 샵에 가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 제 영상을 보고 정말 참고로 하셔서 잘 하셨던 원장님들은 또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가 이제 반년 정도가 됐는데 구독자가 한 1200명 가까이 되면서 전화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또 이런 영상에 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통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거겠지만, 또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제 거래처 원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참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나 제가 샵에 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샵 매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우선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샵에 방문하는 손님들, 그리고 손님이 이제 티켓팅한 금액들, 어떤 고객이 무엇을 사갔는지, 각 월별로 매출, 또 뭐 가장 좋은 건 각 주별로 매출, 이런 매출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1년치 거를 적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초기 1년 정도까지 쓰신 건 생각보다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을 하시던 분들도 뭐 막상 1, 2년 정도 하시다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 그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통계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려온 원장님들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 지금 실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통계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해마다 영업해서 월별로 통계가 작성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매출이 발생했고 어떤 제품들이 나갔고, 이건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도 월말 마감을 치거나 하면 그 직원들의 데이터들이 컴퓨터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보게 돼요. 지난해 이맘때는 어떤 물건들이 많이 나갔을까? 매출이 어디서 많이 발생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노트에 적혀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뭐 해운대 지역, 뭐 동네 지역, 어느 지역에서 매출이 더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1월 달에는 해운대 지역에서 이런 물건이 더 많이 나갔고, 뭐 기기 종류는 이때 많이 나갔고, 언제 화장품이 나가고, 선크림은 언제 많이 나가는지, 뭐 재생크림은 언제 많이 나가는지, 그런 통계들을 다 작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 지난 그 다음 해에 보게 되거든요. 하나의 예가, 제가 올해 이제 지난달 5월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마감을 치면서 5월 달, 이미 몇 년간의 제가 영업을 해오면서 쌓아뒀던 데이터베이스에 매해 5월 데이터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5월 1일부터 5월 15일 정도까지는 매출이 많이 없어요.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5월 15일부터 월말로 갈수록 매출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5월 총 매출은 다른 달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통계를 몰랐더라면 저는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왜 이렇게 영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거나 뭐 다른 전략을 짜거나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전 해에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말 노력을 했겠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제 거래처 원장님들 샵 특징과 뭐 그런 제가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겠죠. 또 다른 영업사원들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업이 더 잘 되는 영업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단연간의 데이터를 봐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출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4월 말에 마감을 치면서 5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매출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때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영업을 다녀도 어떤 매출 상승적인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때 내가 그동안 일적으로 밀어넣고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 유튜브 영상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영상 제작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차에서 차량에서 찍어둔 영상들 아직 편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4월 15일부터 말까지 너무 바빠져서 그래요. 그때 앞에는 찍어뒀다가 뒤에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목표로 한 바대로 5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좀 어떤 제 일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그것만 또 영업에 굉장히 귀한 시간은 맞죠. 그리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정말 바쁘게 영업을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원장님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통계를 작성을 하시고 보면 해마다 특정 달에 매출이 뜨는 시기가 있고 그 달에 어떤 제품으로 내가 매출을 했는지 열어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이 굴러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 작성하실 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월별로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갔는지, 어떤 고객이 티켓팅이 들어왔고 3만원짜리 고객이 많았는지, 5만원짜리가 많았는지, 15만원이 많았는지, 특스퀘어는 어떤 제품으로 들어갔고 어떤 고객이 어떻게 티켓팅을 했으면 몇 회 관리를 받고 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적어 두시는 거예요. 이런 걸 적어 두실 때 메모장에 화려하게 적으실 필요, 꼼꼼하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월, 2월, 3월 차트에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고객이 왔고 어떤 제품이 나갔고 한 달 통계를 내보니까 매입이 얼마, 매출이 얼마, 또 그 순이익이 얼마, 또 기기 관리를 받은 고객은 얼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얼마, 관리를 받은 고객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원장님이 생각나는 데이터를 적고 싶은 거 마음껏 적으셔도 돼요.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 핑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노쇼하는 경우나 캔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시간이 뜨죠. 그럴 때 항상 습관적으로 꺼내셔서 통계 작성하시고 남는 시간은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하시고 이런 시간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이런 통계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3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면 이제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그 다음 달이 돌아오기 전 이번 달 마감을 하면서 다음 달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샵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저처럼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원장님들이라면 그 시기에는 뭔가 체험단을 많이 불러들여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체험단을 불러들여서 관리를 해주면서 체험단으로 우리 샵을 홍보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미루어 두셨던 거 포스팅 작성을 해서 예약 포스팅으로 좀 올려보세요.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약 포스팅을 올리면 한 1년치 걸 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계속 선행이 되다 보면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영업을 다니면서 이제 원장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갑자기 안 될 때 어떡하세요? 그러면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 비슷해요.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샵에서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지 그냥 특별한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그냥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이따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래처의 원장님들께 이런 시기가 통계를 작성하셨던 원장님들께는 이런 시기가 오면 무조건 체험단에서 고객 관리 계속 하시고 또 교육 같은 거 미뤄두셨던 거 있으면 서울을 가시던지 아니면 또 어디 수강을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던지 뭔가 앞으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데이터가 쌓여보면 이게 정말 뭔가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분명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공책 하나를 마련을 하셔서 통계 작성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통계 작성을 하시다가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제 통계를 잘 작성하고 계신 분들의 예를 하나를 이제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지금부터 통계 작성 꼭 열심히 하셔서 한 3년 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